그런데도 청주 전반적으로 갭투기가 들어오면서 이쪽에도 호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띄우는 지역들도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GTX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GTX 물론 있으면 좋지만 이게 엄청난 교통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KTX에 있는 역들은 저기 시골에 있는데도 다 올랐어야죠. KTX 들어왔으니까. GTX는 수도권이랑 다르다? 다를 거 없어요. GTX를 출퇴근으로 이용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진짜로 교통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은 차라리 5호선 연장, 그 다음에 신분당선, 또 이런 9호선 연장, 이런 것들이라면 차라리 그나마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GTX 같은 말도 안 되는 걸로도 가격을 띄웠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죠. 원래는 안 뜨는 게 상책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심리가 미쳐 있었고 여기를 얼마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느냐, 요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죠. 어디예요? 청주입니다. 청주 위치는요? 충북입니다. 충북. 그러니까 평택, 안성. 자, 평택, 안성 저희가 이야기할 때 저기가 왜 오르냐, 저기 완전히 수도권 외곽 지역인데 거기보다 더 외곽이죠. 여기는 수도권도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종대전권이죠. 근데 청주에는 GTX도 안 들어오죠. 근데도 청주가 갑자기 떴습니다. 청주시 보면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때 2014년에 인구 한번 쭉 늘어나고 쭉 이런 상황이고 지금 85만여 명의 인구와 40만여 세대가 있는 곳이 청주다. 청주는 뭘로 띄었어요? 방사관 가속기. 방사관 가속기가 들어오니까 청주가 뜬대요. 실제 방사관 가속기 근처를 가봤는데 거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나마 가까운 도심 가서 확인을 했어요. 거기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청주 시내 북구 우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청주 시내보다 우창이 조금 더 북쪽에 있어서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우창 과학단지나 혹은 충북대 캠퍼스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제일 시내에서는 거의 끝자락이에요. 청주의 북쪽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이제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디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에서 저 뒤로 한 6km 정도는 더 가야지, 5에서 6km 정도는 더 가야지 방사선 가속기 있는 곳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저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요쪽에 살면서 가격을, 집값을 올릴 수가 있느냐. 또 방사선 가속기 자체가 실제 상주 인원은 2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청주 전체의 집값을 띄울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투자할 때는 다 올랐고, 그런데 여기 청주에 뒤늦게 안 올랐는데 지금 오른다, 이런 심리로 다 같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가격만 엄청나게 뛰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청주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답이 나왔죠.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올랐으니까 당연히 정상화 될 때는 빠질 이유가 딱히 더 보이지 않더라도 괜히 거품이 낀 거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저기 어디 산 위에 있습니다. 왜 산 위에 있을까요? 보시면은 여기죠. 요 산 위에 있어요. 여기 아까 찍은 데가 여기인데, 요 청주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시내가 있고요. 요 바깥에 여기서 여기 가려면요, 안쪽으로 도는 것보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 교통이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요. 다 바깥쪽에 나가보면 다 숲이에요. 그렇죠. 안전 때문이죠. 만약 저게 서울에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노원구에 방사관 가습기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노원구가 방사관 가습기 때문에 집값이 뜬다고 할까요? 아니요. 아마 서울에 들어온다고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혐오시설 들어오지 마라. 근데 청주는 저게 들어온다고 집값이 오른대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리고 아까 보셨죠? 200명도 안 돼요? 실제 저기 고용창출효과 나겠죠. 저거 때려 짓느라고 건설하시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결국엔 막상 상주 근무는 200명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청주 집값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냐. 그런데 저 방사선 가속기 들어온다고 청주가 집값이 전체적으로 떴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가지고 보면 뭐라 그래, 방사선 가속기의 힘 일주일 만에 1억,
부동산 들썩. 당국은 손 놓고 있다. 말 같지도 않으지. 가격 보면 어때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억짜리가 4억 됐죠? 근데 그 전에 3억짜리였어요. 3억짜리가 7억 됐다 4억 됐으면 앞으로 1억은 더 빠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한 2억 하던 게 5억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3억 5천까지 빠졌어요?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세가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린 거고, 청주가 이런 지역이고. 주요 상권을 가보면 어때요? 물론 상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가장 좀 신식 상권이라는 데도 가봤습니다. 여건을 볼 수가 있겠죠. 청주가 그래도 요 바깥쪽은 진짜 숲세권인데, 아까도 보시면은 여기 요쪽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쪽이고요. 오창 쪽은 약간 거리 두고 밑에 찐 도심이 있어요. 진짜 생활권.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활성화된 데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자, 이번에는 청주의 중심 상권 중에 하나인 GLCT몰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GLCT몰, 그리고 여기가 GLCT몰2 해서 굉장히 크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인근에 이쪽에는 지금 현대백화점도 있고, 맞은편에 이제 GLCT 프루지오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저기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면요,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롯데마트부터 롯데시네마까지 쭉 있어요. 상권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가격 거품이 특히 많이 꼈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도 뭐 아까 보셨던 GLCT 같은 경우도 5억대 하던 게 갑자기 뭐 14억 8천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한 3억대 하던 아파트들도 갑자기 막 7억대까지 올라가고, 이런 미친 시장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빠져서 저기도 이제 10억 밑으로 내려왔고, 7억대 하던 곳들도 5억대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게 거품 끼기 전에 지난 수년간 그래 왔었던 건데, 이제 와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한참 남았다. 급격히 꼈으니까 급격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청주 보시면은 그렇게 거품이 낄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도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보시면은 전세가도 올랐다가 지금 6억 5천인데 여기 원래 전세 5억 정도 하던 데예요. 지난 수년간 그러다가 갑자기 튄 거예요. 앞으로 더 빠져야 되죠. 근데 뭐 전세 금리 조금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서 집값을 올리냐. 전세가가 진짜 가격이 아니에요. 전세가도 거품이 심하다 지금. 왜냐면 금리 인상돼서 좀 빠지긴 했지만 다 빠진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올라갔다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1억 5천 전세도 나오고 있다. 5억 5천 하던 게. 그 다음에 매매가도 지금 5억, 3억 이렇게 떨어졌는데 5억 하던 게 14억 갔다가 5억 떨어졌으면 제정신인 가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이 떨어진 데 가봤습니다. 전주, 동남. 청주는 딱히 볼 게 없어요. 다 저기 GLCT 같은 느낌. 여기가 이제 번화가 느낌. 그 다음에 오창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심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거기는 이제 방사능 가습기. 하도 호도하길래 그 근처 가봤다. 그랬더니 제일 가까운, 거기 방사능 가습기 가서 찍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도심으로 가봤던 데가 오창이었고, 오창 같은 경우는 별로 도심이 막 엄청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동남 쪽으로 가봐서 진짜 많이 빠진대. 이런 데 가봤을 때 분위기가 어떤가. 저기가 그나마 상권이니까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여기 시티프라디움 아파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저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는 청주 동남 쪽에 있어요. 청주 도심에서. 그래서 뭐 청주가 방사능 가습기 들어온다 해가지고 가격 거품이 붙을 때 사실 여기는 붙을 이유가 없었죠.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런데도 청주 전반적으로 갭투기가 들어오면서 이쪽에도 호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갑자기 여기는 7억 7,500 거래가 뜨면서 가격이 팍 튀고, 이쪽은 아예 집거래로 7억 거래가 뜨면서 평도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그게 다 거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품 빠지니까 어때요? 여기는 3억 5,800까지 떨어졌고, 여기는 3억대 후반까지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쭉쭉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가격 다 올려놓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올려놓고 했는데, 사실 그거 다 그냥 거품이었던 거죠. 아무 의미 없었던 거고, 지금 그게 빠지고 있는 도중이니까 가격이 더 빠져서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청주 동남 쪽이에요?
청주가 이렇게 있으면 방산가스키는 이쪽 북쪽이고 여기는 이 동남쪽인데 여기 뭐였죠? 한 150명 들어와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겠죠? 그러니까 막 요런 데까지 띄우려고 호가 거래가 난 거예요. 보시면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에요. 자, 많이 올라갔을 때 7억인데 보시면 여기 6억도 안 되죠. 이런 데 7억짜리 하나 떡 띄워놓고 이런 데도 여기 7억 7,500짜리 하나 떡 띄워놓고 가격을 띄우려고 했는데 지금 박살나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3억 5,800이 돼버렸네? 전세도 막 1억씩 떨어지고 있네? 이게 투기의 말로예요. 경제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몇 년간 비슷한 가격이었다. 거의 안 오르는 상황이었죠. 서울 같으면 그래도 조금씩 장기적 우상향이라고 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초이노믹스를 풀어도 안 오르던 청주가 왜 올랐어요? 다른 데 고품 다 꼈으니까 살 때가 이제 청주밖에 없었거든. 거기다 호재 있는 곳들은 다 가격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방사강 가속기 같은 그런 거 가지고도 호재라고 띄우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집값 오른다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물린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사놓고서 오를 때 팔아치우는 인간들이 돈 번 거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똘똘한 채 유도할 때 그들은 똘똘한 채를 팔아가지고 뭘 했어요? 수도권 투기 들어갔어요. 풍선효과 이야기 나올 때 수용성 이야기 나올 때 이미 수용성 팔고서 더 외곽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그 말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만 계속 물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청주 분양시장 활황 복대 자이더 스카이 엄청 뜹니다. 아이고, 그래서 위치 보니까 여기에요. 도심 한가운데 있죠? 오, 7대1 분양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거예요. 7대1 작년만 하더라도 20대1 이었는데 그리고 평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띄워놓은 거고 2대1 이런 것도 있어요. 8사인데 또 띄우려고 하는데 떠지나 저기가 여기 분양가 3억 하던 게 1억에 오른 게 말이 돼요? 저게 제정신이 아닌 가격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노선 배수진을 치면은 마지노선처럼 이게 이제 버틸 수 있다. 21년 가격이 배수진의 가격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생각하다간 요 물에 빠져 뒤지죠. 더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떨어질 땐 더 떨어져요. 저게 왜 21년 때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죠? 보시면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게 딱히 완화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마지노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매매 수급 동향 어때요?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거 조금 살아났네? 살아났습니다. 이제 오를 것입니다. 100도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다 조금 떨어졌을 때 아직 100 넘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죠. 자, 매매 거래량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한참 더 남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살아난다고 해서 집값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매물도 조금 어느 정도 빠지긴 했죠. 이제 그 가격에 못 팔아 많이 들어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다. 그렇게 매물이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닌데 전세는 오히려 줄었는데도 전세가 빠지고 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는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이 아니라 수요가 결정하는 시장이다. 원래 부동산 시장은 그런 시장이다. 입주가 얼마나 들어오든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원래 부동산 시장의 결정은 수요가 하는 거지 공급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공급 논리를 가지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안 통하니까 풍선효과 논리를 한 거고 풍선효과도 오를 때 다 오르니까 청주까지 들어간 거였는데 끝물에 들어가면 금방 물려요.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공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올해 내년에는 공급 엄청 많습니다. 청주 사지 말라고 했었어야 돼요. 언론에서는 공급 가지고 재작년까지 그랬으면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오른다. 사실은 그 호재가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띄우기를 통해서 외지인 투기 수요들을 유도를 해서 가격이 뜬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격이 뜨도록 만든 외지인 투기 수요들한테 비싸게 팔고 진짜 꾼들은 빠진 거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 물린 사람들이 특히 2030이 많고 그 물린 2030들이 청주에서 돈 벌어가지고 서울 살려고 그랬는데 청주에서 물려가지고 돈 다 날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청주에서 돈 안 벌더라도 한 10년 뒤에 차곡차곡 모아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이 청주에서 물려서 돈 다 날리고서 서울에 나중에 내 집 마련 못해요. 수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10년 뒤에 더 오른다 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는데 지금은 막 인터넷 발달하고 유튜브 발달해가지고 영상 매체 발달하고 그러니까 막 도구나 카우나 당신이 돈 벌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맨날 광고 띄워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게 사는 건 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다 죄인 만들어버리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샀다가 다 물린 거예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실태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아직도 이번에 금리 동결했으니까 곧 금리 떨어질 거고 규제 완화 많이 했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사라. 늘 말씀드리죠. 저점 찍고 그렇게 빨리 안 떠요. 그리고 급격히 떨어지다 갑자기 저점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점 찍었다. 저점 못 잡죠. 고점에도 다들 물려놓고도 무슨 어떻게 저점을 잡는다는 소리를 해요. 고점도 못 맞춘 인간들이. 저희도 저점 정확히 못 맞춥니다. 다만 저점이 되고 나서 저점이구나 하고 한 1년 뒤에 사도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보단 100배는 낫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속지 마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